어떻게 비행을 하게 되는가, 그 이제 원리를 우리 조종기 조작법을 통해서 같이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은 조종기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드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드론을 조종하는 조종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출석 수업을 할 때에 제가 구경을 보여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조종기는 크게 네 가지 기본 동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화면 보시는 데서 왼쪽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전진, 앞으로 밀면, 똑바로 밀면 스로틀 조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밀면은 이거는 상승을 하게 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륙할 때에 고도를 높이는 그런 비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 스로틀을 아래로 내리게 되면은 착륙을 하는, 하강을 하는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왼쪽 스틱을 좌우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러더 조작이 있습니다. 이 러더 조작은 제자리에서 드론이 제자리에서 회전을 합니다. 좌측으로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하면 좌측으로 수평 조작을 하면은 좌회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수평 조작을 하게 되면은 우측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은 상승과 하강, 왼쪽은 상승과 하강, 그 다음에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이 스틱은 전진과 후진, 엘리베이터가 있죠, 그죠? 이 엘리베이터 조작을 하게 되면 드론이 앞으로 밀면 전진을 하게 되고, 조종자 자기 쪽으로 당기게 되면 후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진과 후진 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에일러론 조작으로서 좌우로 이렇게 조작을 하게, 수평 조작을 하게 되면은 좌로 이렇게 수평으로 조작하면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우측으로 수평 조작을 하게 되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수평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조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종기는 크게 형식으로 볼 때 네 가지 이 형식이 있습니다. 1번 모드, 2번 모드, 3번 모드, 4번 모드 이렇게 네 가지 형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모드 1번 형식과 모드 2번 형식, 이 두 가지 형식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모드 1번 형식과 2번 형식은 어떻게 다르냐?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죠. 좌우가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죠?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변경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드론을 구입해서 본인이 이렇게 이제 초기 설정을 할 때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종기는 대부분 이제 우리 2번 형식, 제가 설명을 드린 것도 2번 형식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2번 형식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조종기를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충분하게 연습을 한 후에 실제로 드론과 연결을 해서 이제 비행 연습을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정석입니다. 정석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뭐 그렇지 못한 여건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어떤 스틱을 어떻게 이제 조작을 하는가에 따라서 드론의 이제 비행 속도가 빠르기도 하고, 또 안정된 비행과 그렇지 못한 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조종자가 조종기를 어떻게 조작하는가에 달렸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조종자의 평소 조종 습관을 비롯한 어떤 자세, 심리적 상태 등등 이런 조종자의 이러한 요소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뭐냐 하면 비행하고 있는 드론의 모습을 보면 그 조종자의 마음 상태나 심리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는 그 말을 우리가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조종자가 긴장을 하거나 또는 불안을 느끼는 상태에서 안정을 찾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비행을 할 때는 그 드론을 모습을 보면은 드론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불안정하게 움직이면서 비행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조종자의 마음 상태까지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이제 조종자의 심리적 상태도 안전 비행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이제 비행을 위한 조종기 스틱 조작법에 대해서, 조작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 날개를 요건 우리 1번 프롭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2번 프롭, 좌측에 있는 것을 2번 프롭, 그 밑에 있는 것을 3번 프롭, 또 그 옆에 4번 프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번 프롭과 3번 프롭은 반시계 방향으로 항상 회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번 프롭과 4번 프롭은 항상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거 안 바뀝니다.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하는데, 그래서 날개 모양도 아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1번 모터에 들어가는 날개, 3번 모터에 들어가는 날개는 같은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2번과 4번 모터에 들어가는 날개는 또 같은 형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4번, 3번, 그 다음에 2번, 4번 이 날개가 서로 모양이 다르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드론의 날개는 크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구별이 되고, 또한 비행을 위해서 모터에 장착을 할 때도 서로 장착을 하는 방향이 달랐죠. 그래서 잘 구별을 해서 장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각 프롭을 모두 정확하게 이제 장착이 되었다고 하면 조종기로부터 이제 전원을 넣을 때 조종기를 먼저 켜고 그 다음에 드론의 전원을 넣도록 이렇게 이제 순서를 바꾸시지 말고 이렇게 이제 조종기 전원을 먼저 켜고 그 다음에 드론 전원을 켠다. 이렇게 항상 습관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종기와 기체의 이제 전원이 정상적으로 연결되고 나면 조종기의 이제 양쪽 스틱을 그림처럼 양쪽 스틱을 이렇게 이제 V자형으로 이렇게 모으면서 내리면 시동이 걸립니다. 드론에 시동이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시동이 걸리고 나면 이렇게 손을 떼도 드론은 움직이지 않고 계속 이제 공회전을 하죠. 착륙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요때 드론은 각 모터는 회전수가 일정합니다. 그죠? 균형이 맞다는 이야기, 깨지지 않고 이렇게 이제 내 모터가 똑같은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드론의 시동을 이렇게 이제 걸었으니까 좌우에 이렇게 이제 장애물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 이렇게 이제 상승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왼쪽 스로틀 스틱이라고 했죠. 스로틀 빨간 화살표처럼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밀면 이 드론이 수평인 상태로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쭉 상승을 하게 됩니다. 수평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쭉 상승을 해요. 뭐 이렇게 삐딱하게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이제 기울어서 올라간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모터가 똑같은 속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스로틀 스틱을 똑바로 이렇게 곱게 직선으로 밀지 않고 삐딱하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잘못 밀게 되면은 드론이 왜 되겠습니까? 삐딱하게 되면은 드론이 정상적으로 똑바로 이렇게 못 올라가겠죠, 그죠? 이 러드가 먹힌다는 이야기거든요. 러드 조작이. 그러면 드론이 만약에 오른쪽으로 삐딱하게 올라가면은 상승하면서 드론이 삐딱하게 오른쪽으로 돌면서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좌측으로 만약에 이렇게 이제 삐딱하게 밀면은 드론이 좌측으로 회전을 하면서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실기 평가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탈락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 조종기를 처음부터 연습을 할 때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미는 습관을 이렇게 이 엘리베이터 조작을 하게 되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회전의 모터 회전의 균형을 이루고 있던 모습이 이제 어떻게 이제 바뀝니까? 앞쪽에 있는 1번과 2번 모터는 저속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3번과 4번 프롭은 고속으로 회전을 하면서 동시에 드론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약 10도 정도 이렇게 기웁니다. 이렇게 있다가 동시에 뭡니까?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약 10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 1번과 2번 모터가 저속으로 회전을 하고 뒤에 있는 3번과 4번 모터가 고속으로 회전을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기체가 앞으로 전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10도 정도 기울어서 이렇게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때에도 역시 엘리베이터 스틱을 직선으로 전방을 향해서 곱게 서서히 부드럽게 밀어야 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전진 비행 중에 그렇지 못하면 뭡니까? 드론이 갈지자 형태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거나 또는 뭡니까? 왼쪽 스틱을 손을 떼지 않고 또 건드렸을 때는 고도가 뭡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변화가 심하게 이렇게 이제 비행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실기 평가가 탈락의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조종기 연습을 할 때에 정확하게 각도가 정확하게 이렇게 연습을 하는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다져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세 번째는 이 전진 비행과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후진 비행을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조작하는 그런 조종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진과 이제 반대 비행이니까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것이 호버링 상태에서는 모터가 회전 속도가 똑같으니까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정지해가 있겠죠. 그러나 후진을 하기 위해서는 전진과 반대로 뒤에 있는 3번, 4번 모터는 저속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 앞에 있는 1번, 2번 모터는 고속으로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전진 비행과 마찬가지로 후진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스틱 조작과 동시에 전진 비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10도 정도 기울만 기체가 이렇게 기울면서 뭡니까? 이렇게 봐야 되나? 기울면서 이렇게 이제 비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똑바로 이렇게 이제 수평으로 비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약간 전진하는 방향으로 10도 정도 기웁니다. 기체가 앞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비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모터의 회전수를 가지고 서로 뭡니까? 회전수를 제어하면서 균형을 깨뜨리면서 이렇게 이제 비행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원리를 꼭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정한 고도로 이제 상승을 했던 드론을 하강시키는 어떤 그런 이제 조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스로틀 조작으로 이렇게 이제 하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강은 이 그림에 있는 화살표처럼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이제 가볍게 서서히 내리면 드론이 이렇게 하강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하강하고자 하는 고도까지 하강을 한 후에는 스틱을 멈추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뭡니까? 1, 2, 3, 4번 모터가 균일하게 고속으로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속으로 회전을 하면서 하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에도 러드 이때에도 만약에 드론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하강하지 않도록 똑바로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연습 당시부터 신경을 써서 이렇게 이제 원하는 고도까지 하강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 그림은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작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고도에서 정지 비행, 즉 호버링을 하면서 우측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비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조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뭡니까? 2번하고 4번 모터는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리고 1번하고 3번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고자 하는 이 모터를 고속으로 회전을 시키고 1번과 3번 모터를 저속으로 회전을 시키면 고속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드론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속으로 조금 더 저속을 하게 되면 빨리 회전을 하게 될 것이고 고속과 비슷하게 되면 회전 속도가 아주 천천히 느리게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원리가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평으로 조작을 하는 것을 러더 조작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반대로 또 이제 호버링을 하고 난 후에 좌회전을 하기 위한 그림이 바로 이제 세 번째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그림은 우회전과 반대의 이제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1번과 3번 모터를 고속으로 회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도는 회전하는 이 2번과 4번 모터를 저속으로 회전을 시키면 왼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죠? 드론이 이렇게 이제 균형을 제어하면서 적당하게 제어하면서 회전도 속도를 맞춰서 이렇게 회전을 하도록 조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어려운 건 아니시죠? 다음에 우측 이제 이동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드론이 우측으로 가기 위해서는 왜 되겠습니까? 2번 모터하고 3번 모터가 왜 되겠습니까? 고속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번 모터하고 4번 모터는 저속으로 회전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드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드론이 우측으로 기울면서 10도 정도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우측으로 수평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드론이 대각선으로 삐딱하게 만약에 조작이 되면은 이 드론도 이렇게 삐딱한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죠? 자칫 잘못하면 이제 사고의 우려도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에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그죠? 비록 이제 스틱을 정확하게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겠지만은 드론이 움직이는 날아가는 방향을 모습을 정확하게 이제 보고 조작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입니다. 다음 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좌측 이제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에일러론 이 스틱 조작을 이렇게 수평 조작을 좌측으로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하시게 되면은 드론이 이렇게 이제 다시 1번과 4번 프롭이 고속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번과 3번 프롭이 저속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약간 이렇게 이제 10도 정도 이렇게 이제 기울어서 이렇게 이제 비행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비행을 하는 방향의 모터가 저속 회전이 되고 뒤에서 미는 모터가 고속으로 회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를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착륙과 시동 끄기 조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제 모든 비행을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결코 이제 방심해서는 안 되는 비행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이제 방심하지 말고 이렇게 긴장해서 정확하게 조작을 하고 비행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터의 회전수가 정지를 하고 있을 때 균형을 이루고 있죠. 만약에 하강을 할 때는 왜 되겠습니까? 착륙을 위해서 하강을 할 때는 모터 4개가 저속 회전을 하게 되죠. 고속 회전을 하게 되면은 다시 거꾸로 상승을 하게 되겠고, 그래서 제가 그럼 어느 정도 회전하는 게 고속이 되고 어느 정도 회전하는 게 저속이냐, 그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한번 나름대로 이제 저 나름대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매빅 2 줌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륙하기 직전에 이 회전 속도가 약 한 500 전후 500 정도 조금 520 정도 이렇게 이제 RPM이 나오면 520 곱하기 10 5200회 정도 분당 5200회 정도 이제 회전을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확인을 했고, 상승을 할 때는 제가 이제 조종기 모니터 상에 보니까 약 한 800에서 1000 정도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회전수가. 그러면은 8000에서 한 10,000 정도 분당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고속이다 저속이다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분당 한 5,000회를 기준으로 이렇게 약간 우리가 매빅 2 줌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정도로 우리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그 정도가 안 되지 않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드론을 이렇게 날리시게 되면은 한번 기종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프로백 이제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회전수가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것 정도도 상식적으로 확인을 해둘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저속으로 이제 회전을 하는 상태에서 호버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이제 호버링 상태에서 더 뭡니까? 회전수를 낮추게 되면은, 즉 스로틀을 내리게 되면은 서서히 이렇게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죠?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착륙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이때 착륙할 때도 스로틀을 내릴 때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야 되지, 아까처럼 삐딱하게 내리면은 드론이 이렇게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면서 막 내려옵니다. 그죠? 착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역시 탈락의 사유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드론의 기체가 정확하게 정지된 상태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착륙을 할 수 있도록 스로틀을 서서히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면서 착륙 위치하고 드론하고 이렇게 이제 일치가 되는지 보면서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끝으로 내려오면서 착륙장하고 지면하고 한 1m 정도 1m 정도 하강했을 때에 잠시 이제 정지를 해서 여기 착륙하면 되겠는지, 다른 이상이 없는지 이렇게 이제 잠깐 확인을 하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착륙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륙을 한 후에 이 왼쪽 스틱을 끝까지 이렇게 내린 상태로 잡고 한 2초 내지 3초 정도 있으면 시동이 꺼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시동이 완전히 이제 꺼지게 되면 모든 비행이 이제 이렇게 완료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크게 어렵거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한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원리를 꼭 한번 이해를 하시고,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 수업 내용을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조종기를 스틱을 조작을 할 때에 이렇게 조종기 스틱은 이렇게 이제 스로틀, 러드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에일러론 이 네 가지의 이 명칭과 작동법을 이제 반드시 이제 기본적으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 러드를 갖다 조작해라 또는 엘리베이터를 조작해라 또는 에일러론 조작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도 이건 전진을 시키라는 이야기다 또는 뭐 수평으로 이동하라는 이야기다 또는 뭐 우회전을 하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명칭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이제 우리가 이론 시험을 볼 때도 관련된 그런 문제를 쉽지만은 그래도 한두 문제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8가지입니다. 상승과 하강, 좌우 회전, 그리고 전진 및 후진, 그다음에 좌우측 이동 이렇게 이제 8가지 이제 조작인데 이걸 기억을 하시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하시면 그 나머지기 이제 이렇게 이제 대각선으로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절로 이렇게 조금만 연습하면은 비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 기본적인 동작을 스스로 몸에 배울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 또 있네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비행 전에 이 조종자의 심리 상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습이나 훈련 비행을 할 때 열심히 잘 하다가도 평가 때 가가지고 너무 긴장하거나 또는 약간의 실수를 했을 뿐인데 거기에 너무 당황을 해가 심리적으로 뭡니까 안정 유지를 못해서 불안전한 상태로 비행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탈락이 되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비행 중에 어떠한 상황이 이렇게 이제 닥치더라도 예상치 못한 어떤 돌발 상황이 닥치더라도 나중에 이제 후에 이제 제가 수업 도중에 또 나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상대처 요령에 대한 또 수업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때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그때그때 부드럽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그런 자세가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많은 연습과 훈련을 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드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처음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그런 이제 입장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처음부터 이 시작부터 이 평소 우리가 모든 드론에 관련돼 있는 이런 조작과 동작을 또 이제 이해를 하시고 또 원칙대로 연습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드론을 이렇게 이제 운용하고자 하는 이제 우리 사람들이 제일 우리가 이제 놓치기 쉽고 또 가장 중요한 건데도 잘 지키지 않는 또 그런 분야가 뭐냐 하면은 관련된 법령과 조종자가 준수해야 될 그런 사항을 놓치는 수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항공안전법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조종자가 꼭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될 그런 사항을 나중에 제가 이제 또 하나하나 다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사항들을 갖다가 스스로 지키는 어떤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제 오전에 이제 인터넷 그 드론 원스톱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요새는 이제 비행 허가 신청이나 항공 촬영 승인을 갖다 이렇게 이제 인터넷 사이트로 아주 이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오전에 인터넷 드론 원스톱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주어진 서식에 따라 가지고 3월 23일부터 4월 18일 사이에 한 달 기간을 30일 정도 기간을 인정합니다. 그죠? 승인을 내줍니다. 요 사이에 요 매빅2 줌이나 팬텀 4
프로 플러스 이 두 대의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개인 또 한 분 들어오셨어요. 합니다. 이 두 대의 드론을 활용해서 개인 취미 활동인 유튜브에 수록하기 위한 영상이나 사진을 진짜 네. 송해공원 있잖아요. 송해공원. 한강하님 같은데 목포의 기세리에 뭡니까? 송해공원을 촬영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이제 성인 신청을 했는데 오전에 신청했는데 오후에 바로 완료되었다는 통보가 오더라고요. 원래는 처리 기한 4일인데 바로바로 이렇게 이제 승인을 이제 내주더라고요. 큰 문제가 없으면 바로 내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요즘과 같은 이제 봄철에는 이제 황사나 미세먼지 등을 또 이제 고려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더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승인 기간 중에 이제 화창한 날을 선택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조건이 따라옵니다. 그죠? 관할 군부대에 연락을 해서 하루나 이틀 전에 연락을 해서 그 군부대에서 이야기하는 지시대로 조건대로 준수해 가지고 촬영을 해라. 지난번에 제가 이제 다른 지역의 허가를 또 한번 낼 때는 어떤 조건이 따라오는가 하면은 촬영을 해서 사진을 몇 카트 이렇게 이제 좀 보내달라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하는 조건들을 갖다 이행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결과물을 안심하고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승인을 받지 않고 이렇게 촬영을 해서 만약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은 잘못되면은 왜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제재를 받는 그런 경우가 또 발생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막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법 규정대로 법을 준수하면서 이렇게 이제 취미생활을 즐기겠다, 또 이 드론을 활용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이제 중요한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드론을 잘 날리고 능숙하게 잘 날리고 좋은 뜻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지만은 법을 지키지 않고 또 조종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어떤 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다거나 한다면은 어떻게 즐거운 취미 활동이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잘 이렇게 지켜주시면 우리가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뜻있는 그런 또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는 항상 이렇게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은 뭐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주요 장치 이제 개괄적인 설명을 제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어떤 거 이제 장치가 되는 뭐 FC라든지 센스라든지 뭐 ESC 장치라든지 이런 주요 장치들에 대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론 조종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드론에 대한 어떤 그런 특성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체에 대한 어떤 지식과 또 그런 또 능력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너무 뭐 전문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상세한 어떤 그런 범위까지 제가 좀 짚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뭐 그런 부분들의 주요 장치들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자세한 내용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를 우리는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드론을 활용하는 이제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사용하는 용어나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을 또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한번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서 같이 설명을 하도록